7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7번 문제를 보시면 상수 A에 대해서 함수 fx가 A를 포함한 3차 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x가 k 이상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fk 이상이 되도록 하는 양의 실수 k에 대하여 fk의 최소값이 11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A 값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x가 k 이상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fk 이상이다. 그 말은 이 범위에서 fx의 최소값이 fk가 되도록 하는 양의 실수 k를 한번 체크해 보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fx가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체크해 보고 어떤 범위, 어떤 k가 만족하는 k인가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극점이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도함수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6x제곱 더하기 12x 마이너스 18 하고 표현돼서 6으로 묶어주면 x 더하기 3 그리고 x 마이너스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만족하는 그래프를 제가 좀 미리 그려놨는데요. 색도 조금 칠해져 있지만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K가 어떤 범위에 있어야지 FK가 최소가 되는가 하고 체크해 보시면 여기 K가 있으면 그래프가 오른쪽에 해당하니까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계속 최소값 하다가 K가 이쪽으로 넘어오면 최소값이 이 값이 되니까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또 그러면 어떤 범위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범위에 K가 있으면 증가하는 곳이라 또 최소값하고 FK가 최소값 읽어지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양의 실수 K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극점이 되는 X좌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비율에 의해서 여기 중점이 변곡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하고 변곡점 체크하고 X축이 Y축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라고 1의 중점이 되는 곳에 적당히 제가 Y축을 그었습니다. 양의 실수 K 하니까 이쪽 범위는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FK의 최소값이 11이라고 했는데 어디가 최소겠습니까? 맞습니다. 띠리링 내려와서 극소값이 11이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극소값이 11이니까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1에서 극소라고 했으니까 F1은 하고 대입하면 2 더하기 6 마이너스 18 그리고 더하기 A하고 표현이 되는데 이 값이 11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10이니까 A는 21.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는 3차 함수의 극대, 극소, 최대, 최소 문제가 되겠습니다. 8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8번 문제를 보시면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함수가 다음과 같이 미지수 K를 포함하고 주어져 있습니다. 시각 T는 3에서 점 P의 위치가 원점일 때 점 P가 T는 0에서 3까지 움직인 거리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겠습니까? T는 3에서 점 P의 위치가 원점이다. 그러면 위치 함수를 구해서 3을 대입하면 0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속도 함수 적분해서 위치 함수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속도 함수 좀 미리 써놨습니다. 그러면 위치 함수를 구해주면 부정적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t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kt제곱 하고 표현이 되는데 적분상수 c가 붙겠지만 원점을 출발한다고 해서 그냥 더하기 0 하겠습니다. 그리고 3에서 위치가 0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x에 x3 구해주면 t에 3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27 더하기 2분의 9k가 0이다 라는 뜻이 돼서 k는 몇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6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0에서 3까지 움직인 거리 구하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절대값 vt dt 속력을 적분해 주겠습니다. 대입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k-6을 대입해서 써주면 절대값 3t로 묶으면 t-2 그리고 dt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2차 함수 정적분하는 거라 제가 조금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그려진 그래프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2차 함수 절대값 안에 있는 2차 함수 x절편이 0하고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칭축 1하고 나타나고 0에서 2까지 절대값 하는 거라 어떻습니까? 접어 올려서 그리셔도 좋고
이 넓이 더하기 이 넓이로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뭘 쓰겠습니까? 2차 함수 넓이가 비율이 맞는 그러한 간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3등분 되는 곳에 3이 있으면 이 노란색 부분하고 어떻다고 했습니까? 이 노란색 부분하고 이 보라색 부분의 넓이가 같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2차 함수 넓이 공식을 써서 정적분하지 않고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노란색 부분의 넓이 2배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6분의 1 최고차항의 개수 3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간격이 2니까 2의 세제곱하고 나타나고 2배 한다고 했습니다. 약분해주고 나면 8이 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는 속도, 위치, 움직인 거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9번 문제를 보시면 두 개의 지수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지수함수의 y절편을 y축과 만나는 점을 A, 이 지수함수의 y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지수함수의 이사분면에 있는 한 점을 B라고 하고 B하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아래에 있는 지수함수하고 만나는 점을 D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사각형 ABCD의 넓이가 24라고 했습니다. 직선 BD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지수함수를 제가 조금 꼴을 바꿔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제곱 하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2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지수함수하고 이 지수함수는 원점 대칭이구나 라는 것을 쉽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서로 원점 대칭 관계에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각형 무슨 사각형이 되겠습니까? 대각선이 서로 2등분하니까 평행사변형이 되겠습니다. 전체 넓이 24라고 했는데 반쪽 넓이로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점 A의 y좌표를 찾으면 x가 0이니까 여기는 4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여기는 마이너스 4하고 나타나고 점 D의 x좌표를 제가 K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 D의 x좌표가 K면 D에서 AC에 내린 수선의 발이 K가 되겠습니다. 그럼 넓이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를 AC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8이 되고 높이는 K가 되는데 1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K의 값이 3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따라서 점 D의 좌표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X좌표가 3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BD의 기울기를 체크하라고 했는데 OD의 기울기나 같겠습니다. 따라서 직선 BD의 기울기는 OD의 기울기랑 같아서 3분의 하고 쓰겠습니다. 3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해서 마이너스 6분의 1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는 지수함수와 도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1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0번 문제를 보시면 모든 항이 양수이고 공비가 1이 아닌 등비수열 AN이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등식을 만족하겠습니다. 그럴 때 K는 1에서 5까지 이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AN의 일반항을 먼저 표현해 놓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째 항이 A고 공비는 R이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식을 보시면 A2 곱하기 A4라고 주어져 있는데 등비 중항을 이용하면 A3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제곱 아래 4제곱이 1이구나 라는 정보를 얻겠습니다. 두 번째 등식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7A 하는데 A 자리에 제가 A1 자리에 A를 대입한 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값은 시그마 K는 1부터 4까지 그리고 AK-AK 더하기 1하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소거형이어서 앞에 거 하나 남고 뒤에 거 하나 남는 것을 금방 알겠습니다. 제가 좀 미리 휘리릭 썼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가운데서 다 소거돼서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남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써보면 A1은 A라고 했습니다. A-A5 하고 남는데 AR의 4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R의 4제곱 왼쪽으로 옮기고 7A 오른쪽으로 넘기면 8A고 모든 항이 양수여서 A는 0이 아니겠습니다. 따라서 A 4제곱은 8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식을 제가 위식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아래 4제곱이 8하고 나타나니까 A제곱은 8분의 1 하고 나타나서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A는 2루트 2분의 1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R 4제곱이 8이니까 R제곱까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R제곱은 2루트 2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수열의 합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이 수열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대입해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A의 2K 더하기 1 더하기 A의 2K 더하기 3 하고 나타나는데 A 2K 더하기 1 AN 자리에 2K 더하기 1을 대입하면 AR의 2K 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것은 AR의 2K 제곱 더하기 2 하고 표현이 돼서 제가 좀 묶어보겠습니다. A로도 묶고 1 더하기 R 제곱 남기고 R의 2K 제곱 하고 묶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새로운 등비 수열이 나타났고 첫째 항에서 5번째 항까지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더할 준비를 하는데요. 등비 수열의 합공식을 쓰겠습니다. 공비는 R의 제곱하고 나타나서 공비가 R의 제곱이니까 R제곱 마이너스 1 하고 써주고 초항은 어떻습니까? K에 1 대입한 게 초항이라서 A 1 더하기 R제곱 그리고 R제곱 여기까지 초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개의 항을 더하는 거니까 여기에 5를 대입하면 R의 10제곱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좀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AR제곱은 뭐라고 했습니까? AR제곱 곱하면 1이니까 이쪽은 지워지겠습니다. R제곱 마이너스 1은 2루트 2 마이너스 1 하고 표현되고 1 더하기 R제곱 해주면은 1 더하기 2 루트 2 하고 남겠습니다. 그리고 R의 10제곱을 해주면 R의 8제곱이 64고 거기에 R제곱을 곱하니까 128 루트 2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128 루트 2 마이너스 1 하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모 유리화를 해주겠습니다. 제곱 마이너스 제곱하면 7분의 1 하고 나타나고 조금 써놓고 가겠습니다. 7분의 1 하고 나타나고 이것이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 더하기 2 루트 2 제곱하면은 1제곱 더하기 2 루트 2 제곱하니까 9 하고 나타나고 4 루트 2 하고 남겠습니다. 그리고 128 루트 2 마이너스 1 하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 전개해서 정리한 다음에 계산 결과를 맞춰봐야 되는데 제가 뭐가 눈에 띄었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루트 2 앞에 붙어 있는 이 개수들이 전부 다르겠습니다. 따라서 루트 2가 붙어 있는 항만 좀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9하고 뭘 곱해주면 되겠습니까? 9하고 128 루트 2 그리고 4 루트 2하고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28 곱하기 9 곱하기 128 하고 나타나는데 128 곱하기 9 마이너스 4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30 마이너스 2 그리고 1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130 하니까 1300 하고 나타나고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30 그리고 더하기 2 마이너스 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계산해주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50 하니까 1150이 되는데 빼기 2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1148 하고 남겠습니다. 따라서 1148을 7로 나눠 보겠습니다. 그러면 7일은 7 해주고 또 44가 되니까 7, 6에 42, 28, 7, 4, 28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164가 들어있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는 등비수열과 등비수열의 합 문제가 되겠습니다. 1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1번 문제를 보시면 선분 AB의 길이가 4이고 각 B의 크기가 4분의 파이인 평행사변형 ABCD가 주어져 있습니다.
삼각형 ABC의 외접원을 그려서 선분 AD와 만나는 점을 2라고 했습니다. A2 대 2D가 1대 4가 되도록 하는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미리 보조선과 색을 칠해놨는데요. 그 그려진 그림을 보면서 계속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AB의 길이가 4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거 평행사변형이어서 A2하고 이 안에 있는 사각형을 보시면 A, B, C, E를 주목해서 보시면 A2하고 B, C가 평행한 사다리꼴이 되겠습니다. 원 안에서 사다리꼴은 항상 어떻습니까? 이거 등변 사다리꼴이 되겠습니다. 등변 사다리꼴이 되면 어떻죠? 밑각이 같겠습니다. 여기도 4분의 파이, 여기 4분의 파이 하고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억각으로 여기도 4분의 파이 그리고 평행사변형에 마주보고 있는 대각이 같으니까 여기도 4분의 파이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제가 보라색으로 칠한 이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이고 여기가 1대 4 했습니다. 그러면 1대 2대 2 하고 나타난다는 걸 알겠습니다. 조금 체크해 보겠습니다. 1대 4에서 제가 여기를 4등분해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길이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평행사변형이어서 여기가 4면 여기도 4 하고 나타나는데 이 삼각형 무슨 삼각형입니까? 여기 45도, 여기 45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수선해발 하니까 이것도 45도, 45도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 1대 1대 루트 2 하니까 이 길이는 2 루트 2 하고 나타나고 여기 한 칸 간격들은 전부 루트 2가 되겠습니다. 루트 2, 루트 2 하고 조금 써놓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길이만 구하면 이제 끝나겠습니까? 맞습니다. AC의 길이만 알면 각 B의 크기가 주어져 있어서 삼각형 ABC에서 사인 법칙을 쓰겠습니다. AC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직각삼각형이 보이실 겁니다. 피타고라스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밑에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AC의 길이의 제곱은 해주면 3 루트 2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2 루트 2의 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3, 3, 9, 2, 18 해주고 여기는 8이 돼서 AC의 제곱은 26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분 AC의 길이는 루트 26이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인 법칙을 쓰겠습니다. 이 R은 해주면 사인 B분의 하고 한번 쓰고 가겠습니다. 사인 B분의 AC 하고 읽어주는데 AC의 길이가 루트 26이고 사인 B는 루트 2분의 1인데 역수니까 루트 2를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루트 13 하고 나타나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반지름은 루트 13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는 삼각형과 삼각함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1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2번 문제를 보시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아래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1이 아닌 자연수 a에 대해서 함수 fx의 그래프 위의 점 a, fa에서의 접선이 2점 1,0, 4a, f4a를 지난다고 합니다. a는 1보다 큰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밑에서도 접하고 위에서도 접하겠지만 4a가 a보다 크니까 이 위쪽에서 이렇게 만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a가 되고 여기는 4a 하고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접선이 1,0도 지난다고 했습니다. 1은 a보다 작으니까 여기 1,0 하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F1이 마이너스 304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에서의 함수값하고 1, 마이너스 304 하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FA는 2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이 점을 A, 2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전형적인 거리 곱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0 지나는 직선이 곡선하고 만나는 점이 다 주어져 있고 그리고 함수값과 그리고 그 곡선에서의 함수값도 주어져 있습니다. 1,0에서 x = 1에서 함수값 체크하는 방식으로 거리곱을 한번 거리곱으로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 1이고 그 다음에 1에서 오른쪽으로 차이를 곱하겠습니다. 1 빼기 a 하는데 접하니까 두 번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1 빼기 a 곱하기 1 빼기 a 두 번 곱해주고 4a가 또 끊고 가는 점이 되겠습니다. 1 빼기 4a 하고 해주고 0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다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304만큼 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0 마이너스 304 해서 마이너스 304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한번 곱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1제곱 하고 표현이 되고 4a-1은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해주면 304인데 왼쪽은 뭐가 되겠습니까? 자연수를 활용한 표현이니까 소인수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4 곱하기 하고 표현되고 7, 4, 28 그리고 6, 4, 2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4로 한번 또 약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4제곱 하고 표현되고 9, 4, 36 하고 나타나는데 a-1제곱 제곱수여서 1제곱이고 2제곱이고 4제곱 다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족하는 값을 체크를 해야 되니까 a-1이 4가 돼서 a가 5가 되면 어떻습니까? 5, 4, 20에서 1 빼니까 19하고 딱 맞겠습니다. 그럼 이제 뭘 체크하면 좋겠습니까? f'a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하는데 어떻습니까? 1,0, a 5,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여기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이 점의 좌표가 5,2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를 체크하는 것이어서 4분의 2 해서 정답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거리곱을 안 쓰고 함수식을 표현해서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fx하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a에서 뚫고 가고 그리고 4a에서 끊고 a에서 접하고 4a에서 뚫고 가겠습니다. 직선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이 직선 표현이 문제가 좀 되겠습니다. 가장 안 좋은 표현이 뭐가 되겠습니까? f'ax a 그리고 2하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조금 계산하는데 한 번 더 돌아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답지처럼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f'a 그리고 x-1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직선의 방정식을 쓰셔도 좋겠습니다. a, 2, 1,0을 지나니까 a-1분의 하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a-1분의 2x 그리고 마이너스 1,0을 지나니까 a-1분의 2 하고 표현하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이 형태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F1이 마이너스 304라는 걸 활용해 보겠습니다. F1하고 계산을 해주면 1 대입해주면 어떻습니까? 1 마이너스 A의 제곱 그리고 1 마이너스 4A 하고 표현이 되고 여기에 1 대입하면 여기니까 는 마이너스 304 하고 위에서 구한식하고 같은 결과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같은 방식으로 a 값을 구하고 기울기는 여기에 대입해서 체크해주면 좋겠습니다. 12번은 3차 함수와 접선 문제가 되겠습니다. 거리곱도 썼고 함수식도 써봤습니다. 13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3번 문제를 보시면 그림과 같이 2차 함수와 직선이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A라고 했고 직선과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B라고 했습니다. A랑 B랑 같게 되는 기울기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m이 마이너스 2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죠? 제가 이 함수하고 이 함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2,0에서 서로 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함수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x-6 하고 표현이 되는데 2를 대입하면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이너스 2,0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다 라는 뜻이고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보다 크도록 하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보다 크게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겠습니다. 그러면 교점 만나는 부분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여기가 A고 여기가 넓이 B가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직선하고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오른쪽에서 나타나게 하는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곡선하고 직선의 교점, 여기 만나는 점 하나는 2가 있고 다른 한 교점을 K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곡선에서 직선을 빼서 0에서 K까지 정적분하면 0이다 라고 우리 풀겠습니다. 0에서 K까지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8 마이너스 MX 더하기 2M DX는 0이다 하고 푸는데 어떻게 풀려고 제가 준비 중이겠습니까? 차함수를 활용해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미 식을 써놨기 때문에 이 2차식에서 1차식을 뺀 함수를 차함수라고 부르겠습니다. 제가 그 함수를 좀 표현해 놨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가 0이고 교점 2하고 여기가 K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2차 함수 이 빨간 그래프가 되는데 X절편이 2하고 K하고 나타나고 0에서 K까지 정적분한 것이 0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2차 함수 넓이 대칭성, 넓이 비율을 활용을 하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서로 3등분이 되어야지 이 노란색 부분하고 이 보라색 부분의 넓이가 같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맞습니다. 이 K가 몇이라는 뜻이죠. 여기가 2면 여기는 4고 여기는 6하고 나타나겠습니다. K가 6이라는 뜻이구나 라는 의미를 갖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6이 교점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6 대입하고 여기에 6 대입한 값이 같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6에 36 마이너스 36 더하기 8은 하고 대입해주면 6 대입해주면 4m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m의 값은 2가 되겠습니다. 13번 문제는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같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2차 함수 넓이 비율 활용했습니다. 14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가 3을 기준으로 두 조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함수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g'5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데 fx 원래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제곱해도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3을 기준으로 두 조각으로 나눠놨으니까 3에서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연속성을 체크하면 3에서의 자극한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G3- 하고 표현하는데 여기 이거 연속함수니까 그냥 F에 3을 대입한 것과 같겠습니다. 오른쪽도 밑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 3의 우극한 하면은 F3의 제곱하고 나타나는데 3의 우극한 하고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F3이 F3의 제곱하고 같으니까 F3이 0이거나 또는 F3이 1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뭐 하겠습니까? 미분 가능성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3에서의 좌미분계수 F'G'3- 이 도함수에 3을 대입한 것과 같겠습니다. 따라서 F'3 하고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미분계수, 오른쪽에서 미분계수는 어떻습니까? 이거 도함수에 3을 대입해야 되는데 이거 도함수 우리 미적분 하시는 분들은 합성함수 미분법으로 바로 가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곱함수 미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gx가 밑에다 좀 써놓고 가겠습니다. gx가 fx 곱하기 fx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g'x는 하고 왼쪽 오른쪽 한 번씩 미분해 보겠습니다. f'x, fx 그리고 더하기 fx, f'x 한 번씩 미분하는 곱함수 미분법을 쓴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왼쪽 오른쪽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 fx 곱하기 f'x가 되는구나 하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여기에 3을 대입한 것이 우미분계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fx하고 f3하고 쓰고 f'3하고 써보겠습니다. 이것의 값이 g'3 플러스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결과를 활용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F3이 0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F3이 0이면 하고 대입해 보겠습니다. F'3도 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F'3도 0이다. 그러면 fx는 어떻게 표현되죠? fx는
F'3이 0이고 3에서 0 그러면 꼭지점이 3,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x-3의 제곱하고 표현이 되고 F3이 1이다 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F3이 1이면 F'3이 2배, F'3이랑 같으니까 F'3이 0하고 또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fx는 하고 나타나는데 3,2를 꼭지점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x-3의 제곱 더하기 1하고 표현해 놓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뭘 구하고 싶다고 했습니까? G'5를 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5가 들어있는 곳 밑에 것의 도함수에 5를 대입해야 되는데 우리 밑에 도함수 어디 구해놨습니까? 여기 체크해놨습니다. 따라서 G'5는 하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G'5의 값을 구하는데 G'5는 2배의 F5 그리고 F'5의 값을 곱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도함수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해줘야 되는데 각각의 도함수 어떻습니까? 여기 같은 방법으로 미분을 해주면 2배의 x-3 하고 나타나고 여기도 도함수가 2배의 x-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F'5는 이 경우나 같겠습니다. 따라서 F5가 큰 경우가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어디가 크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아래 함수값이 크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의 최대값을 계산을 해주면 어떻습니까? 2 곱하기 F5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4 더하기 1 하니까 5하고 나타나고 F'5는 대입해주면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0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는 두 조각 함수의 미분 가능성 문제가 되겠습니다. 곱함수 미분법 썼습니다. 15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5번 문제를 보시면 모든 항이 자연수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열 AN에 대하여 A2, A3, A4가 다음과 같은 대소관계를 갖겠습니다. 그럴 때 첫 번째 항에서 15번째 항까지 합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건 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AN이 3의 배수이면 3으로 나누고 3의 배수가 아니면 하나씩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3의 배수가 아니면 3의 배수가 될 때까지 더해주고 3의 배수가 되면 3으로 나눠주고 다시 하나씩 더하고 3으로 나눠주고 하나씩 더하고 3으로 나눠지는 그러한 수열이 된다라는 의미를 갖겠습니다. 조건 나를 보시면 n이 p 이상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 더하기 3은 an이라는 주기를 갖는데 그러한 자연수 p의 최소값이 6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딱 6부터 주기 3이 주기성을 떼어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우리가 같이 풀어봐야 되는데요. 제가 조금 칸을 미리 그려놨습니다. 칸을 채우면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A2, A3, A4는 대소관계가 이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3으로 나누면 뒤에 있는 수가 앞에 있는 수보다 굉장히 작아지겠습니다. 따라서 커지는 관계는 더하기 1밖에 없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하나를 더하고 여기도 하나를 더해주는 관계니까 A2는 어떻습니까?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인 수구나 라는 걸 금방 알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여기 3K 더하기 1 하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3K 더하기 2가 되고 3K 더하기 3 하면서 대소관계를 유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A5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의 배수가 됐으니까 3으로 나누어서 K 더하기 1 하면서 줄어들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관계는 찾았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6부터 주기 3인 주기 수열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A6이 어떤 수인지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로 한번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3m이라고 해보겠습니다. 3의 배수가 된다라는 뜻이 되고 그럼 어떻습니까? m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기가 3이니까 A6하고 A9가 같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A9랑 A6이랑 같아야 되는데 이미 3분의 1배가 됐습니다.
그러면 0차 0차에서 하나씩 더해줘서 최대한 키워보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3m하고 3m 더하기 2가 같아주면 좋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m이 몇이죠? m이 1이 되겠습니다. m에 1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3이 되고 1, 그리고 여기는 2가 되고 다시 3이 되면서 312, 312 하는 그러한 수열의 규칙성을 갖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3m 더하기 2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m 더하기 1이면은 3의 배수 아니니까 하나를 더해주고 또 하나를 더해줘 보겠습니다. 그러면 3m 더하기 3하고 표현돼서 m 더하기 1 하고 다시 3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3m 더하기 1이 m 더하기 2라고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인데 이 경우는 m이 몇이 되겠습니까? m이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m에 0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여기 1이 되고 여기 2가 되고 3이 되고 다시 1이 되면서 1, 2, 3, 1, 2, 3 하고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3m 더하기 2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m 더하기 3이 되고 여기는 m 더하기 1이 되는데 벌써 3분의 1배가 됐으니까 0차 0차 하고 키워보겠습니다. 그러면 3m 더하기 2하고 m 더하기 2가 같아주면 좋겠습니다. 3m 더하기 2하고 m 더하기 2가 같다. 그러면 m은 몇이 되겠습니까? 이 경우도 m이 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m에 0을 대입해보면 여기는 2가 되고 3이 되고 1이 되고 다시 3이 되고 2, 3, 1, 2, 3, 1 하고 나가는 규칙성을 갖겠습니다. 제가 좀 미리 써놨습니다. 312로 나가는 경우, 123으로 나가는 경우, 231로 나가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A1, 2, 3, 4, 5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경우 한번 가보겠습니다. A가 A6이 3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5는 두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3배가 되거나 하나를 빼보겠습니다. 3배를 해주면 3, 3, 9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하나를 빼면 2가 되는데 2는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왜 성립하지 않습니까? 2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기죠? 2, 3, 1, 2, 3, 1 하면서 주기가 6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5로 들어와서 5로 침범해서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9는 성립하고 그 다음에 몇 배 하라고 했습니까? 3배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9, 3, 27 하고 나타나고 여기는 하나 빼고 여기도 하나 빼고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기에다가 3배를 해주면 75하고 나타나고 하나를 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24가 나타나는데 이 경우 또 안 되겠습니다. 왜 안 되죠?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24는 3의 배수인데 하나를 더하는 게 아니라 3분의 1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75하고 25, 26, 27하고 9 이렇게 A5까지 정해지고 그 다음에 A6, A7, A8도 312, 312 하고 나타나는 한 가지 경우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두 가지 경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1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3배가 될 수 있는데 3은 또 왜 안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기성을 띠는 수열이 6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312, 312 하고 진행해서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안 되고 그 다음 또 어떻습니까? 1을 빼면 0인데 0은 왜 안 되죠? 우리 모든 항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도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1, 2, 3으로 시작하는 규칙성을 갖는 이 수열은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6이 될 수 있겠습니다. 3배를 해주고 2를 한번 뺐더니 1입니다. 이건 또 안 되겠습니까? 같은 방법으로 우리 주기 1, 2, 3 하고 나타나는 이 주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6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5로 침범해서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6은 되겠습니다. 그러면 3배를 해주면 6, 3, 18 하고 나타나고 여러분 우리 최대값 구하는 거라 이미 감을 잡으셨겠지만 그냥 한번 계속 해보겠습니다. 비교가 안 되게 위에 값이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계속 가보겠습니다. 16에다가 3을 곱하면 여기는 48 하고 나타나고 여기는 15 하고 나타나는데 이 경우 또 왜 안 되죠? 3의 배수인데 하나를 더하지 않고 3의 배수인 경우는 그 다음 항이 5가 나와줘야 되니까 또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만족하는 경우 두 가지를 찾았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최대값을 구하라 했는데 A5까지는 서로 다르고 A6부터는 규칙성을 갖는데 312, 312 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나타나는 10개 항의 차이는 커봐야 몇이 되겠습니까? 2라고 3 해서 커봐야 2 차이 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최대 최소는 앞에 항에서 결정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위에서 구한 이 값이 좀 지나치게 크겠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이 경우에 15개 항의 합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더하면은 100하고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거 더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더해주면 62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62하고 나타나고, 312하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항에 10개 항의 합을 더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3개를 더해주면 6이 되는데, 10개 항 중에 이 3개의 반복은 9개니까 세 쌍이 나타나겠습니다. 312 세 쌍 나타나고 마지막에 하나의 항 3을 한번 더해주면 좋겠습니다.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 3, 18, 21을 더해주니까 183, 정답은 183이 되겠습니다. 15번은 수열의 귀납적 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순추적했고 역추적도 했습니다. 1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9번 문제를 보시면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등식을 만족하겠습니다. A1이 5분의 1일 때 첫째 항에서 20항까지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거 인수분해가 되는 게 한눈에 보입니다. 따라서 인수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n 곱하기 an 더하기 1 더하기 3n 더하기 1 an 하고 나타나고, 그리고 n 곱하기 an 더하기 1 마이너스 n 더하기 1 an 하고 인수분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모든 항이 양수라고 해서 이거 0보다 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0이 되니까 한번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an 더하기 1은 n을 넘겨서 쓰면 n분의 n 더하기 1 an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가 주어져 있다고 했습니까? 첫째 항이 5분의 1 하고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 나열해 봐서 규칙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항은 5분의 1 하고 써놓고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항을 체크를 하는데 n에 1을 대입하니까 1분의 2 곱하기 a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 곱하기 5분의 1 하고 그냥 써놓겠습니다. A3을 가면 어떻습니까? A3 하고 대입해주면 2분의 3 곱하기 A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A2 곱해주면 2가 약분되니까 3 곱하기 5분의 1 하고 나타나서 규칙성이 이미 보이지만 한 번만 더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A4는 3분의 4 곱하기 A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또 3 약분해줬더니 4 곱하기 5분의 1 하고 어떻습니까? 5분의 1씩 증가하는 등차 수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N은 어떻게 표현해주면 좋겠습니까? 5분의 1 곱하기 N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시그마 K는 하고 또 써주면 시그마 K 공식을 그냥 써보겠습니다. K는 1부터 20까지 AK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5분의 1이 나타나고 시그마 K 공식을 써주면 2분의 1 곱하기 20 곱하기 21 해서 2 곱하기 21 하니까 정답은 4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접근하셔도 좋고 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과거에 점화식이 유행했을 때는 이런 문제 유형이 많아서 다르게 푸는 방법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연구가 돼서 n 더하기 1분의 an 더하기 1은 하고 접근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n분의 an 해주면 어떻습니까? 항상 같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n 더하기 1번째 항하고 n번째 항이 항상 같아서 상수 k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k는 상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따라서 an은 k 곱하기 n 하고 표현이 되는데 우리 a1이 5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따라서 k는 5분의 1이 되고 an은 5분의 1 곱하기 n 하고 똑같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같은 방법으로 수열의 합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19번은 수열의 귀납적 정의 문제였고 순추적했습니다. 2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0번 문제를 보시면 두 음의 정수 AB에 대해서 함수 fx, gx가 아래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a, b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건 가를 보시면 함수 gx의 y절편이 정수이고 조건 나를 보시면 두 함수 fx, gx의 그래프가 제2사분면에서 만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2사분면에서 만나기 위한 어떤 조건을 써야 되는가 하고 그래프를 조금 그려봤습니다. 이 빨간 그래프가 fx 로그 함수가 되겠습니다. a도 음수, b도 음수여서 점근선도 음수, 그리고 아래로 감소하는 이러한 로그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gx는 기울기가 2가 되니까 증가하는 직선인데 어느 부분에서 만나야 된다고 했습니까? 2사분면에서 만나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그려놨는데요. 이 연한색 직선, 이 x절편에서 서로 만나는 건데 이것보다 더 위쪽에서 함수값이 있으면 2사분면에서 만나는 조건이 되겠다라는 걸 알겠습니다. 즉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이 점에서 함수값이 0보다 크면 여기 이사분면에서 이렇게 만나기 시작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은 어떻게 찾겠습니까? fx의 x절편을 찾는 거니까 함수값이 0 되는 값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즉 로그하고 써주고 ax 더하기 b가 0 되는 x값을 찾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x 더하기 b가 1이 되는 그러한 x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한 x 몇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a분의 1-b가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에서 gx의 함수값이 0보다 크도록 부등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조금 써보겠습니다. g하고 대입하는데 a분의 1-b를 대입한다고 했습니다. a분의 1-b를 대입해주면 a분의 하고 2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2b 하고 표현이 되고 더하기 a분의 하고 쓰겠습니다. a분의 b제곱 마이너스 37이 0보다 컸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양변에 a를 곱해주고 정리를 해주면 b제곱 마이너스 2b가 되고 마이너스 35인데 a 음수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습니다.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b 더하기 5b 마이너스 7이 0보다 작다라는 뜻이고 b의 범위는 마이너스 5보다 크고 7보다 작겠습니다. 그런데 a, b 음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b의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네 가지 후보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A 개수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조건 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gx의 y절편이 정수라고 했습니다. 여기 y절편이 정수가 되니까 b에 대입해서 정수가 되는 a를 각각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b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a분의 하고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36하고 나타나는데 이 값이 정수가 돼야 되니까 a는 뭐가 되겠습니까? 36의 음의 약수가 되겠습니다. 음의 약수의 개수나 양의 약수의 개수나 대칭적으로 같겠습니다. 그러면 36을 소인수 분해해주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하고 나타나니까 약수의 개수는 3 곱하기 3 해서 이 경우는 9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b가 마이너스 2인 경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 대입해주면 a분의 하고 4에서 37을 빼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3하고 나타나고 이 경우는 또 뭐가 되겠습니까? 33의 음의 약수하고 또 표현이 되겠습니다. 33의 음의 약수 또 소인수 분해를 해주면 3 곱하기 11하고 나타나서 양의 약수의 개수 2 곱하기 2 네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b가 마이너스 3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 3, 9를 빼주니까 마이너스 28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8 하고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도 어떻습니까? 28의 음의 약수하고 또 한번 체크해 놓고 가겠습니다. 28의 음의 약수, 양의 약수랑 같은데 7, 4, 28, 2의 제곱 곱하기 7이 돼서 이 경우는 3 곱하기 2에서 6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b가 마이너스 4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4, 4, 16 하니까 a분의 16을 빼주면 마이너스 2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21의 음의 약수의 개수 하고 또 표현이 되겠습니다. 계산해주면 7, 3, 21, 3 곱하기 7이니까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3 곱하기 7 하면 2 곱하기 2에서 이 경우도 4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9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4를 해주니까 정답은 23개가 되겠습니다. 20번은 로그 함수와 직선의 위치관계 문제가 되겠습니다. 2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1번 문제를 보시면 0이 아닌 상수 a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은 범위에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직선 y는 a 더하기 29와 만나는 모든 교점의 x좌표의 합이 2분의 7파이가 되도록 하는 fx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절대값 함수랑 y는 a 더하기 29가 만난다. 그 말은 a 더하기 29는 기본적으로 0 이상이 되겠습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a 사인 절대값 x 더하기 1이 a 더하기 29랑 만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a 더하기 29 0 이상이다 하고 조금 체크해 놓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풀어줘야 되는데 절대값 그래프 그리기 번거로워서 그냥 어떻게 하겠습니까? a sin x 더하기 1이라는 그래프하고 a 더하기 29랑 만나는 점 그리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9랑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체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a가 양일 때 음일 때 그래프가 달라서 a가 양일 때 먼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a가 양인 그래프를 제가 조금 그려놨습니다. 어떻습니까? a가 양이면은 기준축이 몇이 되죠? 이 까만 실선이 1이라는 곳이고 y가 1이라는 곳이고 그 다음에 여기 최대값은 a 더하기 1 하고 나타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a 더하기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기 그래프를 그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교점의 x좌표의 합이 2분의 7파이가 되는 경우를 미리 좀 그려놨습니다. 2분의 파이에서 한 점에서 만나주면 좋겠고 그 다음 또 어떻습니까? 2분의 3파이 밑에 쪽에서 두 점이 만나서 이거 더하기 이거는 3파이 되고 이거 한 점 더하면 2분의 7파이 하고 딱 맞겠습니다. 이러한 실선들이 이러한 직선, 파란 직선들이 나타나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a 더하기 1이 최대값이 되는 그래프를 그렸는데 a 더하기 29라는 직선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a 더하기 1은 당연히 a 더하기 29보다 작아서 이러한 그래프의 형태는 나타날 수 없겠습니다. 즉, 교점이 되는 이 사인 함수하고 y는 a 더하기 29하고는 만나지 않고 y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9라는 직선하고만 만나게 그려야 하는데 가능하지 않겠습니다. 즉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a 더하기 29 여기 x축이 이쯤 어디에 있을 텐데요. a 더하기 29 위에 있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9는 더 밑에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만나주면 좋겠는데 도저히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a가 양수일 때는 안 되고 a가 음수인 그래프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a가 음수인 그래프도 또 제가 좀 그려놨습니다. 그럼 같은 방법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a가 음수이니까 이번에는 여기가 마이너스 a 더하기 1하고 나타나고 여기는 기준선 1이고 여기는 a 더하기 1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2분의 파이인 곳에서 한 점에서 만나고 2분의 3파이 주변에서 두 점에서 만나는 이러한 파란 직선하고의 교점들이 이렇게 생기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아까처럼 a 더하기 29가 되고 양수니까 위에 있겠습니다. a 더하기 29 하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면 좋겠습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9 하고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한번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9가 a 더하기 1이랑 같았으면 좋겠다. 그 말은 이 a는 마이너스 30이 된다라는 뜻이고 a의 값은 마이너스 15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는 16이 되고 여기는 14가 돼서 그래프 개형이 맞겠습니다. 여기도 다 맞겠습니다. 따라서 맞는 개형을 찾았고 우리 뭐 하라고 했습니까? fx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린 것은 절대값 그래프가 아니고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a sin x 더하기 16 더하기 1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체 절대값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1이니까 0은 이쯤 어딘가에 그냥 제가 대충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 x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최대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점에서 최대값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에서 함수값 몇이죠?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라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a 더하기 1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6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대값 16하고 정답은 16이 되겠습니다. 21번은 삼각방정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프의 대칭성을 활용했습니다. 2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2번 문제를 보시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f형이 0인 3차 함수 fx가 x 이퀄 a에서 극대이고 아래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했습니다. f4의 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했는데 f14로 바뀌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f14의 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fx의 극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닫힌 구간하고 이 네모 안에 있는 조건을 보시면 닫힌 구간 k-1 이상 k 더하기 1 이하에서 함수 fx의 최대값이 fa가 되도록 그랬습니다. fa 무슨 점이었습니까? 극대점이었습니다. 이 극대점이 최대값이 되게 하는 실수 k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9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좀 그래프를 미리 그려놨습니다. 문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A에서 극대를 갖는다. 그러면 여기 좌표가 A구나 라는 걸 알겠습니다. 여기 X좌표 A하고 잠깐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구간의 간격이 2인 이 구간을 체크를 해주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구간의 간격이 2,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하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제가 구간의 간격을 2라고 대충 잡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간격에서 최대값 A, FA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최대값이 되겠습니까? 구간의 간격을 2로 유지하면서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최대값 계속 FA가 최대고 여기도 최대가 되겠습니다. 계속 최대 하다가 어디까지가 되겠습니까? 이쯤에서 걸치면 여기까지 최대가 되는 그러한 범위가 되겠습니다. 구간의 간격이 이 최대값이 FA 여기까지 가다가 그 다음 내려가면 최대값이 바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서 최대값이 FA가 되겠습니까? FA 극대값과 같게 되는 이 점을 제가 똑같이 칠해놨는데요. 이 점도 함수값 FA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증가하는 구간에서 저 값을 최대값으로 가지려면 구간을 또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구간을 옮겨 보면 다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구간을 옮겨 보면 어떻습니까? 저 값이 최대값이 되려면 딱 이 구간 여기 하나만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증가하는 함수여서 이 구간을 벗어나면 오른쪽에서 최대값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른쪽에서 최대값이 나타나는 구간은 이 구간 하나 있겠습니다. 그러면 k 더하기 1을 기준으로 해주면 어떻습니까? k 더하기 1이 존재하는 곳 오른쪽 끝점을 말하겠습니다. k 더하기 1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존재하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한 점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작하는 구간 기준으로 여기가 k-1, 여기가 k 더하기 1인데 이 시작하는 k 값은 몇이 되겠습니까? 여기가 시작하는 값 해서 조금 칠해 보겠습니다. k 더하기 1, 이 핑크색이 k 더하기 1이 움직이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k 더하기 1이 a가 되는 곳이 되겠습니다. k 더하기 1이 a가 되는데 그러면 이 경우에 k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k는 a-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최소값이 되고 최대값은 몇이라는 뜻이죠. k는 이것 이상 이것 이하 하는데 최대값 더하기 최소값이 9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최대가 되는 k의 값은 10-a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여기 최대가 되는 경우도 체크를 했는데요. 여기가 k-1, 여기가 k 더하기 1 하고 나타나고 이 최대값이 몇이라는 뜻이죠. 최대가 되는 k가 10-a니까 여기는 11-a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k 더하기 1, k 더하기 1이 시작하는 여기가 최소 범위가 되겠습니다. k 더하기 1이 a가 되는 순간에 k 값은 a-1이고 k의 범위는 최대값, 최소값 합이 9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최대값은 10-a가 되고 그 10-a를 이용해서 k 더하기 1의 최대값을 찾았습니다. 최대값은 11-a가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점, 극대점하고 함수값이 같게 되는 이 점의 x좌표는 11-a구나 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러면 함수 fx가 a를 활용해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함수값은 m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fa를 m이라고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fx는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fx는 하고 써보겠습니다. 최고 창의 개수 1이고 a에서 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x-a의 제곱 그리고 x-11-a에서 뚫고 가겠습니다. 더하기 a-11 더하기 m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F형은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M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0 대입해서 0 돼야 되니까 0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A제곱 그리고 A-1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하겠습니까? F14의 값이 최대가 되도록 A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F14 하고 전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14를 대입해주면 A-14의 제곱 그리고 14를 대입하면 A 더하기 3 하고 나타나고 M 대신에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A-11 하고 계산을 해주면 A에 대한 이 3차식이 사라지면서 2차 함수겠구나 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개를 하기 위해서 중간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8a 더하기 여기는 14제곱 그리고 a 더하기 3 그리고 마이너스 a 세제곱 더하기 11a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전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 세제곱항은 사라지고 a 제곱항을 보겠습니다. 여기 3이 있고 여기 a 제곱항 해주면 마이너스 28이 있고 a 제곱은 뒤에 없겠습니다. 여기 a제곱인데 제가 a라고 잘못 썼습니다. 그러면 11이 있겠습니다. 14 해주니까 마이너스 14a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4a제곱하고 나타나고 1차항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곱해주면 마이너스 28 곱하기 3이 있고 여기 더하기 14제곱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6 곱하기 14니까 계산해주면 더하기 8 곱하기 14a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상수항은 3 곱하기 14제곱하고 나타나고 마이너스 14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4로 묶으면 a제곱 마이너스 8a 그리고 더하기 3 곱하기 14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최대가 되는 a를 체크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꼭지점의 a좌표는 4가 되는데 4일 때 최대인가 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a의 제한 범위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a하고 11-a 대소관계는 a가 11-a보다 작다라고 있습니다. a가 11-a보다 작으니까 이 a는 11보다 작아서 a는 어떻습니까? a는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5.5보다 작겠습니다. 따라서 최대가 되도록 하는 a 값은 몇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a는 4 하고 체크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a가 4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4가 되고 이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4를 빼면 7 하고 x좌표를 써보겠습니다. 우리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극소값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3차 함수 비율에 의해서 여기는 5가 되고 여기는 6이 되고 7하고 딱 맞겠습니다.
그러면 극소값은 어디에서 나타나겠습니까? 여기 좀 줄이 안 맞는데 여기가 6 해서 3차 함수 비율 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6에서 극소가 나타나는 걸 알겠습니다. 따라서 6에서의 함수값을 읽어보겠습니다. F6하고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F6하고 대입을 해주면 오른쪽 여기 노란색 줄에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6 빼기 a를 하라고 했습니다. a 4였으니까 2가 두 번 있겠습니다. 2 곱하기 2 해주고 6하고 4하고 더하면 10인데 빼기 1하니까 마이너스 1을 한번 곱하겠습니다. 그리고 m 해주니까 마이너스 그리고 2는 a는 4, 4, 16하고 나타나고 a에서 4를 빼면 마이너스 7이 되겠습니다.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마이너스 4가 되고 7, 6에 42, 7, 1인 7, 112에서 4를 빼겠습니다. 따라서 구하는 값은 108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는 3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가 되겠습니다. 3차 함수 비율 썼습니다.